내란의 가담자 이상민 전 장관에게 징역 7년이 선고됐습니다. JTBC를 비롯한 언론사에 전기와 물을 끊으라고 지시한 혐의가 유죄로 인정됐습니다. 그 지시의 시작점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었다고 재판부는 판단했습니다. 지시 문건을 받고 이를 이행함으로써 내란에 가담했다는 것이 오늘 선고의 핵심입니다. 단전단수는 내란을 더 공고하게 하려는 목적이었다고 재판부는 강조했습니다. 첫 소식 심가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재판은 구속수감 중인 이상민 전 장관이 늦게 도착하면서 예정보다 16분 뒤에 시작됐습니다. 재판부는 JTBC 등 언론사에 대한 단전단수 지시 문건이 있었다고 봤습니다. 24시 단전단수, JTBC 등의 단어가 기재된 문건을 보았다라는 취지로 진술해서 위 문건은 존재한다고 판단된다.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서 문건을 받아 지시를 하달했다며 유죄를 인정했습니다. 피고인은 윤석열로부터 주요기관 봉쇄 계획 및 단전단수 조치 지시 문건을 교부받고 허석권에게 전화하여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함으로써 그런데도 대통령 탄핵 심판에 나가 단전단수에 대해 부인한 건 위증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내란 행위의 진실을 밝히고 그에 합당한 책임을 지기는커녕 진실을 은폐하고 책임에서 벗어나고자 위증까지 하였다는 점에서 피고인에 대한 비난 가능성은 더욱 크다. 다만 이 전 장관의 지시를 받은 소방이 특별한 준비를 하진 않았다며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했다는 직권남용 혐의는 무죄로 봤습니다. 재판부는 평균적인 법 감정만 있어도 알 수 있는 비상계엄의 위헌 위법성을 몰랐을 리 없다고 했습니다. 그런데도 내란에 가담해 죄책이 무겁다고 질타했습니다. 비판 여론의 결집을 저해하고 전체 내란 행위를 용이하게 하여 내란 행위에 의해 달성한 상태를 공고히 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다만 단전단수가 실제로 이행되진 않은 점 등을 고려해 징역 7년을 선고했습니다. 구형량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형량입니다. 특검은 형량의 아쉬움을 드러냈고 이 전 장관 측은 항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JTBC 심가은입니다. 이진관 재판부에 이어 류경진 재판부에서도 12.3 비상계엄은 내란이라고 결론 났습니다. 오늘 특히 주목된 건 윤석열, 김용현 두 피고인을 한데 묶어 내란 집단이라고 규정했다는 점입니다. 딱 일주일 뒤에 1심 선고를 앞둔 윤 전 대통령 입장에선 치명적인 판결이 됐습니다. 김혜리 기자입니다. 류경진 재판부는 선고 초반부터 12.3 비상계엄은 내란이라고 규정했습니다. 윤석열, 김용현 등은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다수인이 결합하여 유형력을 행사하고 해악을 고지함으로써 한 지방의 평온을 해할 정도의 위력이 있는 폭동, 즉 내란 행위를 일으켰다고 판단된다. 지난달 한덕수 전 총리 선고에 이어 계엄의 위법성을 재차 인정하는 판결이 나온 겁니다. 한 전 총리 재판부는 계엄 선포와 국회 출입 통제 등을 내란 행위라고 했는데 류경진 재판부는 한 단계 더 나아가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장관을 내란 집단이라고 규정했습니다. 결국 주요기관 봉쇄 계획 및 단전단수 조치 지시 문건은 윤석열, 김용현 등 내란 집단의 내란 행위에 대한 구체적인 실행 계획에 해당하고 JTBC 등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로 내란에 가담한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은 내란 집단 구성원이라고 봤습니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이 곽종근 전 사령관에게 전화해 국회 문을 부수고 의원들을 끄집어내라고 지시한 사실까지 인정했습니다. 질서 유지 목적의 군 투입이었다는 윤 전 대통령의 주장을 깨는 결정적 판단이 나온 겁니다. 한편 윤석열은 2024년 12월 4일 00시 30분경 곽종근에게 전화를 걸어 아직 의결 정족수가 채워지지 않은 것 같다. 문을 부수고 들어가 안에 있는 인원들을 밖으로 끄집어내라 라는 취지로 지시하였고 이번 판결은 오는 19일 오후 3시 내란 우두머리 선고를 앞둔 윤 전 대통령에게 치명타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JTBC 김혜리입니다. 이상민 전 장관은 계엄 당시 한덕수 전 총리와 10여 분간 독대할 때 문건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전 장관은 당일 오전에 참석했던 김장 행사 문건이라고 발뺌을 해왔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당시 CCTV의 영상 그리고 부인과 나눈 통화 기록 등을 근거로 거짓이라 결론 지었습니다. 여도형 기자입니다. 대통령실 CCTV에는 이상민 전 장관이 비상계엄 선포 뒤 대접견실에서 한 전 총리와 문건을 두고 웃으며 논의하는 모습이 찍혔습니다. 이 전 장관은 당일 참석한 김장 행사 문건을 봤다고 주장했습니다.
그 일정표를 봤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김장 행사하고 그리고 중간에 제가 이렇게 올라온 겁니다. 이렇게 설명을 했었겠죠. 그러나 재판부는 대화 상대방인 한 전 총리가 당일 일정에 대해 들은 적 없다 했다며 거짓 해명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약 11분간 한덕수와 주고받고 손으로 짚어가며 대화를 나눈 문건이 무엇인지 특정조차 하지 못하고 가능성만 제기하고 있을 뿐인데 이 전 장관은 김장 행사에 같이 간 아내에게 연락 없이 서울로 올라온 게 걱정돼 일정표 문건을 본 거란 주장도 했지만 이 역시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서울행 KTX 열차에 탑승하고 난 이후인 18시 20분경 이미 아내와 통화를 하였고 피고인이 한덕수와 대화를 나눌 시점에는 일정상 피고인의 아내가 이미 김포에 도착해 있었을 것으로 12.3 비상계엄 선포 뒤 대접견실에서 한 전 총리와 김장 행사 문건을 봤다는 주장은 대통령실 CCTV와 부인과 통화 기록이란 명백한 물증을 통해 거짓말로 드러났습니다. JTBC 여도현입니다.